그 당시에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이 국민들에게 자기의 신분이 노출되는 게 훨씬 큰 처벌로 지금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런 휘발성의 정의가 과연 맞는 것인가 라는 것에 있어서는 의문과 우려가 든다. 피해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절대 관심도 갖지 마시고 피해자의 그 신상을 정보 밝히는 절대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짱변 사무소의 짱변 장훈 변호사입니다. 요즘에 그 밀양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다들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 사건은 아닙니다. 20년 전에 밀양 지역에서 있었던 국민으로 하여금 경악을 금치 못하게 했었던 사건이죠. 이제 여중생 한 명을 그 지역에 이제 고등학생 44명이 집단으로 성폭행을 했던 사건이다라고 해가지고 또 이슈가 돼가지고 그 당시에 판결문도 한번 봐보고 그랬는데 정말 세상에 이렇게까지 저도 막 화날 정도로 심각한 그 범죄를 저질렀던 그런 사건이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다시 재조명되는 이유는 유튜버 나락보관소라는 있는데요. 거기서 가해자들의 신상을 이렇게 공개하기 시작한 거죠. 그 당시에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더라. 그 중에 한 명은 그 백종원 씨의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제 뭐 출연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처벌받았으면 끝이냐.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신상 정보를 공개를 하면서 이게 다시 범화 위에 오르고 있죠. 전 국민들의 분노의 공분이 끌어오르고 있고 뭐 가해자가 누구냐, 피해자는 누군데 이제 이런 사건이 있으면 항상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정의감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인터넷 익명성 뒤에 숨어서 그럼 피해자는 누군데 이제 이렇게 하면서 피해자의 신상을 찾아가려고 하고 그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일반 대중들의 관심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 사건도 약간은 좀 그런 것 같고 그게 사실은 2차 가해 아니겠습니까? 피해자들은 나는 그거를 잊고 살고 싶은데 제가 그 피해자래 그런 소리를 듣고 나면 이렇게 생활이 되겠습니까? 근데 원래 이제 성범죄는 피해자가 그 피해 사실 자체도 굉장히 큰 상처인데 수사기관에 알려지는 것조차도 꺼려했단 말이에요. 이제 명예가 훼손되는 측면이 좀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한때는 모든 성범죄는 친고죄라 그래가지고 피해자가 스스로 얘기하지 않으면 수사도 못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점점 막 악용되고 합의해서 고소만 취해야 되면은 정말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고 뭐 이런 일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친고죄가 퇴지가 돼서 지금 친고죄가 아니게 되기는 했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이 사건을 보면서 두 가지 걱정이 돼요. 피해자의 신상 정보가 밝혀진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거기에 관심용 갖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가해자들은 정말 큰 잘못 저지른 거 맞죠? 우리나라는 이제 형벌 법치주의 국가 아니겠습니까? 법치주의 국가고 처벌을 하는 거는 재판을 통해서만 처벌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재판을 통해서 처벌을 받으면 그 일로 인해서 다시 비난하거나 이제 책임을 묻지 않게끔 체계가 돼 있지 않습니까? 이 죄로 당신은 죽을 때까지 처벌을 받아야 돼라고 한다면라고 하면은 무기징역형이 나오는 거고. 그렇죠? 그게 아니고 당신도 죽어라고 하면 사형 선고 내리는 거고. 근데 이 당시에 가해자들은 어쨌든 정말 큰 잘못을 저지르긴 했습니다만 아직 미성년자의 고등학생이었고 그래서 이미 다 처벌받을 거 받고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인데 과거를 가해자들도 잊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데 2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조리돌림이라고 표현하죠. 신상 이렇게 캐고 공개하고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사회적으로 정당하고 정의감에 부합하는 거냐. 물론 이제 당장에 이 화나는 그 감정만 생각하면은 잘 퍼뜨렸다. 이런 사람들이 계속 잘 먹고 잘 살게 내버려둘 수 없다. 이런 게 일반 대중들의 여론이긴 하죠. 과연 성숙한 관점 그리고 법리적인 관점, 법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정말 맞는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는 사실 우려가 많이 됩니다. 일단 우리나라 법질서에는 맞지 않아요. 유튜버 나락연구소 수사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명예훼손으로 신상이 공개된 그 당시에는 가해자였죠. 근데 지금에서는 피해자가 된 거예요. 명예훼손의 피해자들이 고소를 해가지고 진정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유튜브를 이제 압수수색하고 소환하고 한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 나락연구소는 신분을 정확하게 오픈하고 하는 방송이 아닌 것 같아요. 과연 그 사람을 특정해서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의문이고 과연 그분이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인가 이런 휘발성의 정의가 그리고 굉장히 감정적인 적용을 가면은 부합할지언정 우리나라가 마련해 놓은 법질서라는 게 있는데 법질서를 봤을 때 과연 맞는 것인가 라는 거에 있어서는 의문과 우려가 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죠. 사적인 제재, 가해자들에 대해서 인터넷에 오프를 해버리면은 형사적으로 처벌받고 감옥 가고 재판받고 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타격을 받지 않습니까? 가해자들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재판받고 소년원 가고 했다라고 하는데 그것보다 지금에 이르러서 국민들에게 자기의 신분이 노출되는 게 훨씬 큰 처벌로 지금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제도권에 있는 그런 법질서 안에 이쪽 일을 하는 사람이라서 그런 건지 정말 이제 우려가 되고 염려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시 한번 강조 드리는데 그 당시에 가해자들이야 본인들이 저지른 잘못이 있으니까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정의감의 관점
법리적인 관점 할 말이 많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할 말이 하나도 없는 거 분명한 거 하나 있죠. 피해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절대 관심도 갖지 마시고 피해자의 그 신상을 정보 밝히는 절대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락연구소도 그랬다면서요. 처음에 할 때 뭐 B 무금 처리되어 있긴 했는데 입모양으로 피해자의 이름을 알 수 있을 만한 그런 게 있어가지고 뭐 나중에는 다시 편집해서 하고 있다라고 하던데 꼭 피해자들이 2차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